여러분,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만 보아도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든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마음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도 보았고, 옷은 오래되었지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5년 전 옷, 10년 전 옷을 아직도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는 사람. 유행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전혀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가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을 쉽게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겉보다 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단단한 품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늘 비슷한 옷을 입지만 말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만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실지 모릅니다. 혹시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시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왜 오래된 옷을 단정히 입는 사람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입는 사람은 정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그냥 몸을 가리는 천조각 같지만 오래 입은 옷에는 그 사람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을 견뎌낸 기억도 있고, 자식 학교 보내느라 새벽부터 시장을 오가던 날도 있고, 남편 병원에 따라가며 마음 졸이던 시간도 그 옷자락에 함께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옷에 담긴 시간을 참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합니다. 늘 비슷한 외투를 입고 오래된 스웨터를 깨끗하게 빨아 다시 입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물건도 함부로 버리지 않지만 사람도 함부로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쉽게 바꿉니다. 실증이 나면 바꾸고 조금 불편하면 끊고 작은 손해가 나면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오래된 옷을 소중히 입는 사람은 좀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젊은 날 함께 고생한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낡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옷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도 굳이 사지 않고 버릴 수 있는데도 깨끗이 간직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늘 수수한 옷차림인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말은 적지만 한 번 한 약속은 오래도록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인생에서 결코 쉽게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옷을 오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예의고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며 자기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단정히 입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을 지키는 사람은 추억을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이 깊은 사람은 마음이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할 일을 오래 담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과 함께한 좋은 시간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 원망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이 메마른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날이 서 있고 손해를 볼까봐 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정을 잃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둥굽니다. 눈빛이 따뜻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히 사람이 모입니다. 옷을 오래 입는 사람의 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릇 하나, 수저 한 벌도 오래 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난의 궁색함이 아니라 정갈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집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이 만들어내는 공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해 끌어안고 사는 모습을 보거든 답답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물건과 함께 지나온 사람과 세월을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입는 사람은 겉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누구나 남의 눈을 의식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보여야 하지 않을까?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 혹시 뒤처져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을 온몸으로 지나왔기 때문에 남에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이제는 알게 됩니다. 사람을 정말로 오래 버티게 해주는 것은 새 옷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겉은 화려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립니다. 반대로 옷은 오래되었어도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5년 전 옷을 깨끗하게 입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매일 자신을 새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유행이 조금 지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자기 삶의 기준을 조용히 지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속이 비어 있을수록 바깥을 더 크게 꾸미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크게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을 만났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의 인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늘 요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조용해도 생각이 깊은 사람, 옷차림은 수수해도 삶의 태도가 반듯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월이 갈수록 더 빛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는 오래 살아온 깊이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조용히 차오릅니다. 옷이 새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낡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옷은 오래되었지만 생각은 맑고 마음은 넓고 삶의 기준은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가치를 옷값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으로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조용한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래된 옷을 단정히 입은 사람을 볼 때 그 옷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겉을 꾸미는데 마음을 다 써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 남은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깊게 가꾸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은 비교를 멈출 줄 압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끝없는 비교입니다. 옆집은 어떻고, 누구네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무얼 새로 샀고, 이렇게 자꾸 남과 견주기 시작하면 마음에 평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오래된 옷을 편안하게 입는 사람은 그 비교의 줄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있습니다. 남이 뭘 가졌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이 단단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것이 단단함이 아닙니다. 흔들릴 일 앞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남의 잣대가 아니라 자기 양심의 잣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단함은 좋은 옷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한 켜 한 켜 쌓아온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입는 사람은 복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참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복이란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 진짜 복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어려워도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고, 몸이 조금 늙어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낼 수 있고, 곁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상하게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을 쉽게 버리고,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우습게 여기고, 아직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삶의 귀한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옷을 깨끗하게 입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분 때문에 살림을 흔들지 않습니다. 새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멈출 줄 압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큰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갖는 것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다 흘려보내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도 함부로 대하면 곁에 남지 않습니다. 옷을 오래 입는 사람은 이런 이치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압니다. 아껴야 할 때 아끼고 참아야 할 때 참고 남겨두어야 할 것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집에는 이상하게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큰 소리가 자주 나지 않습니다. 비교 때문에 마음이 들끓지 않습니다.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을 위해 조금 남겨둡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여백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단정히 입는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자기 삶을 조용히 단속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오래전에 곁에서 지켜본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던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회색 외투를 입으셨고 그 외투는 제가 그분을 알고 지낸 오랜 세월 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심히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은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외투를 입고 자식 셋을 모두 반듯하게 키우셨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말없이 쌀을 나누셨고 명절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집으로 불러 밥을 지어 먹이셨습니다. 외투는 낡았지만 그 손은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장례식장에 사람이 끝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을 나눈 사람의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입으셨던 그 낡은 외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는 옷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나온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꾸만 새 것, 젊은 것, 빠른 것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자꾸 지우고 싶어 합니다. 주름을 감추고 흰머리를 가리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 늙은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입을 다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그 세월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배고픈 시절을 견디며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시간이, 밤을 새워 일하며 자식을 가르친 그 시간이 정말 감추어야 할 것입니까? 오래된 옷을 당당하게 입는 사람은 자신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 내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다. 이 손의 주름은 내가 정직하게 일한 흔적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나이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그 사람의 얼굴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평온이 생깁니다. 새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옷을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단정하고 품위 있게 입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삶에 대한 깊은 긍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작아지는 날이 있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입고 계신 그 세월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오래된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늘 단정한 새 옷을 입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낡은 옷을 입었다고 무조건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고
새 옷을 입었다고 무조건 허영심이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낡은 옷을 입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정갈하게 빨아 단정하게 입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닙니다. 같은 새 옷을 입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남을 누르려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일에 맞게 깔끔하게 입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는 옷에 새것, 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은 큰 것도 소중히 다룹니다. 자기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보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누구나 잘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는 좀처럼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된 물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에 우리가 정말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슷한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진짜 곁을 지켜줍니다. 오래된 옷을 한결같이 입는 사람의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한결같음, 그것은 작은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품성 중 하나입니다. 이제 절제와 마음의 여백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멈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은 쉽게 배웁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멈추는 것은 평생을 배워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도 사라, 저것도 가져라, 남들 다 가졌는데 너만 없다. 이 속삭임에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둘이 비어 보이고 둘을 채우면 셋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채워도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그런데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압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정신의 힘입니다. 세상의 그 끝없는 속삭임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에 여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제로 비워둔 마음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에도 고맙고 따뜻한 밥 한 그릇에도 고맙고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에도 고마운 그런 여유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부유하지만 불행한 사람도 많이 보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마음의 여백에 있었습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갈렸습니다. 5년 전 옷을 편안하게 입는 사람은 이미 그 여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덕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옷은 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덕은 절대로 낡아서는 안 됩니다. 옷은 세월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덕, 그러니까 정을 아끼는 마음,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마음, 복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고 더 빛나야 합니다. 저는 늙는다는 것이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몸은 조금 약해지더라도 마음의 덕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힘으로 살고 중년에는 능력으로 살지만 노년에는 결국 덕으로 삽니다. 그동안 쌓아온 그 사람의 인품이 노년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의 덕을 가꾸는데 정성을 들이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조용히 정을 지키고 조용히 절제하고 조용히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조용한 덕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품위 있게 완성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이 주는 또 하나의 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제야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오래된 옷을 한결같이 입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변덕이 없구나. 저 사람은 거칠에 흔들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도 되겠구나. 옷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한결같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자주 변하는 사람보다 한결같은 사람이 결국 멀리 간다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중간에 흔들려 사라지는 동안 묵묵히 한결같던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인생은 결국 짧은 빛남이 아니라 오래가는 한결같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래된 옷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대개 천천히 사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너무 빠릅니다. 빨리 사고 빨리 쓰고 빨리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 속도에 휩쓸려 점점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오래된 옷을 정성껏 빨아 다시 입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조급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건을 오래 곁에 두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도 오래 품을 줄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천천히 깊게 맺어갑니다. 저는 이 천천히 사는 마음이 노년에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빠른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천천히 음미할 줄 아는 능력이 행복을 만듭니다. 아침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창밖의 햇살을 천천히 바라보고 손주의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 여유 말입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의 삶에는 바로 그 천천한 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던 한 어른이 계셨습니다. 평생 작은 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래된 점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오래 입으셨는지 소매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몇 번이나 새 옷을 사드렸지만 그분은 늘 그 낡은 점퍼를 다시 꺼내 입으셨습니다. 자식들은 답답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새 옷 좀 입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옷이 편해. 이 옷 입고 너희들 다 키웠어. 이 옷이 나한테는 훈장이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그 낡은 점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낸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던 부지런함의 증거였고 한 푼이라도 아껴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던 정성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새 옷을 마다하신 이유는 인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한 몸 호강하는데 돈을 쓰기보다 그 돈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남겨두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의 마음입니다. 자기 것은 아끼고 또 아끼면서 자식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그 마음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줄여 자식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내 옷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새 옷 사주는 것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계신 부모님이 자꾸만 낡은 옷을 고집하시거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평생을 자식에게 바쳐온 사랑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절약과 아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자기 몸을 돌보는 태도와도 닮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몸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제가 보아온 그런 분들은 대개 자기 건강도 조용히 챙기셨습니다. 거창한 보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거르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고생한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이 마음 편히 산다. 이 한 가지 생각으로 그분들은 자기 몸을 옷처럼 소중히 아끼며 사셨습니다. 옷 한 벌도 오래 입어 정갈하게 간직하듯이 자기 몸도 무리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아낄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자기 건강도 함께 아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결국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고 나면 옷장에 남은 옷들은 결국 누군가의 손에 정리됩니다. 비싼 옷이든 낡은 옷이든 결국에는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남기고 가는 것은 옷이 아닙니다.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기고 가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참 따뜻했지. 그 사람은 늘 한결같았지.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지. 바로 이런 기억이 우리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오래된 옷을 단정히 입던 그 어머니, 낡은 점퍼를 훈장처럼 여기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것은 정직하게 살아도 된다는 믿음, 아끼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다는 가르침,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고 싶은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아니면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그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 전 옷을 아직도 입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옷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안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태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오래된 옷을 소중히 입는 사람은 정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듯이 사람과의 인연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품을 줄 알고 함께한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둘째, 그런 사람은 겉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데 모든 힘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과 삶의 기준을 조용히 지켜갑니다. 옷은 오래되었어도 생각은 낡지 않았고 겉은 수수해도 속은 깊습니다. 셋째, 이런 사람은 복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것을 아끼고 가진 것을 고마워하며 욕심보다 절제를 선택합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오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삶을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더해 자기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보는 지혜, 멈출 줄 아는 마음의 여백,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마음의 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늘 같은 외투를 입는 아내, 오래된 옷을 깨끗하게 개어두는 어머니, 말없이 살림을 지켜온 이웃,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런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낡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정과 절제와 감사의 마음을 몸에 익혀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옷은 낡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덕은 낡아서는 안 됩니다. 정을 아끼는 마음, 가진 것을 고마워하는 마음,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마음, 복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 이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조용히 한 줄 남겨주십시오. 정을 지키겠습니다. 겉보다 마음을 보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것도 소중히 하겠습니다. 복을 아끼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좋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며 떠오른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특히 오래된 옷을 입고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아내, 누나, 이웃이 떠오르셨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옷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옷에 품격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오래도록 지켜온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